안녕하세요. 셀럽피크입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가을 시즌인데 마치 초겨울로 바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들 가을 상품 판매에 마무리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올해만 봐도 10월 중순이 되어서 이제 겨우 좀 추운 느낌, 반팔을 입을 수 없는 느낌이 드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추워지고 본격적으로 크림에서는 긴팔 의류들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날씨도 여름이 길어지고 그만큼 가을이 짧아지는 특성을 매년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바로 패딩의 메인 시즌인 겨울, 한파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을 떠올려 보면 12월 초까지 영상 1, 2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위가 늦게 찾아왔고 12월 중순부터 바짝 추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셀러들은 겨울 판매 준비 막바지로 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시즌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판매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브랜드 패션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 경로를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죠. 크림 포이즌 같은 중개 플랫폼 판매와 쿠팡, 로켓크로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개별 판매. 저는 온라인 셀러의 시작을 스마트 스토어로 했지만 지금은 중개 플랫폼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쿠팡 로켓크로스를 통한 판매도 고려했었는데요. 유통사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쿠팡에 다니는 지인들이 많은데 하도 들은 얘기가 많아서 지금은 아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 중개 플랫폼 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의 30-40% 정도는 쿠팡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련 강의도 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은 당연히 쿠팡으로 재미를 못 보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보통 이런 겁니다. 쿠팡 로켓크로스에 넣으려고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같은 걸 매입했는데 재고가 생겼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크림에 한번 팔아봤는데 판매가 쉽고 마진도 남긴 남네. 이런 경험을 하고 중개 플랫폼 쪽을 알아보다가 저랑 인연이 되시는 건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개 플랫폼에서 달고 다른 셀러들이 그 지독한 소식력을 가지고 쿠팡을 한다면 그렇게 트래픽이 좋고 광고 좀만 돌리면 그냥 팔린다는데 마진도 더 좋게 가지고 가고 이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프라인 거래처나 도매로 물건을 주는 업체들은 단가가 안 맞아서 크림에 팔아서는 마진을 볼 수 없고 판가를 높게 올려서 쿠팡이나 스스로 팔아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크림 같은 중개 플랫폼의 주력 상품이랑 쿠팡 판매 주력 아이템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구매 연령대가 아무래도 많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크림도 이제 더 이상 한정판이나 핫한 상품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이템들이 판매가 되는 시장이니까 핸들링하는 상품들 중에 쿠팡에 맞는 아이템도 당연히 있을 거고 크더산이라고 악명이 높은 이 플랫폼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크림 주력 셀러들은 매입 단가가 크림 거래 가격보다 당연히 낮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소식력과 단가를 가지고 쿠팡으로 확장한다면 최저가 싸움이나 마진 싸움에서 훨씬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개 상품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크림 샵의 인기 상품들 보면서 아주 대표적인 대중적인 상품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이런 에어포스 올백 같은 제품도 있죠. 아주 대중적이고 굉장히 거래량도 많은 상품입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쿠팡에서 판매를 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품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품일 거예요. 쿠팡은 가품 판매자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너무 싸게 팔거나 아니면 배송이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13만 9천 원 언저리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이 에어포스의 정가가 13만 9천 원이에요. 근데 크림에서 얼마 거래가 되는지 볼까요? 남자 대표 사이즈인 270, 75를 보면 일반 판매 기준으로 11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건 9만 원대 최소한 매입을 해와서 판매를 하는 거겠죠. 9만 원대 매입해와서 거의 마진 많이 못 보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분들이 쿠팡을 할 줄 안다면 엄청나게 업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수익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상품 한번 볼까요? 나이키 봤으니까 아디다스 한번 볼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디다스 삼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디다스 삼바도 거의 정가에서 정가 살짝 아래 정도, 요 정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이 제품도 매장 정가는 14만 9천 원입니다. 근데 크림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볼까요? 아무래도 이건 여자 사이즈가 메인일 거라서 30, 40, 45 이 정도 보면은 한 8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소한 6만 원대에는 매입을 해왔다는 소리일 거고, 근데 쿠팡에서는 거의 정가 비슷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6만 원대에 가져와서 이 가격에 파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팔았을 때 마진이 상당하겠죠. 물론 이런 제품들은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왔는데 이제 시세가 많이 하락을 해서 이런 가격에 그냥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물리신 분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아니면 이제 의류도 볼까요? 의류도 좀 대중적인 상품을 봐야 되니까 이런 아디다스 트랙탑도 한번 볼까요? 이런 트랙탑도 당연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겠죠. 이거는 정말 뭐 크림에서도 거래량이 많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니까 이런 것도 요런 분들은 정품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대가 오히려 매장 정가보다 좀 업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크림에서는 지금 현재 스몰, 미디움, 라지 보면 95,000원 언저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정가는 11만 9천 원이에요. 그럼 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건 최소한 8만 원대에 매입을 해왔다는 소리겠죠. 그럼 8만 원대에 매입해와서 거의 몇천 원 뛰게 하면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이렇게 업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네요. 자, 이렇게 몇 개 상품을 한번 둘러봤는데 크림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대중적인 상품들은 정가 이하에서 거래되는 게 많아요. 물론 정가 이상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도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 정가 이하로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정가 아래로 누가 싸게 매입을 해와서 정가 이하로 누가 마진을 더 보면서 파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거의 정가 근처에서 판매를 하십니다. 그래도 판매가 잘 된다고 해요.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크림에서 구매를 하는 연령대는 쿠팡에 가서 이런 아이템을 절대 사지 않아요. 가품인지 정품인지도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쿠팡에서 사지 않겠죠. 물론 중개 플랫폼에서 수익을 잘 챙기는 셀러들은 쿠팡 스스로 잘 안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개 플랫폼은 판매 체결이 되고 나서 검수 합격이 되면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반품도 불가능하고, 물론 입점 사업자들은 가능하지만 반품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외에 CS나 다른 기타 신경 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겠다고 브랜드나 아이템에 대한 지식, 적정 매입가, 시장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도매 업체 거 받아오고 백화점몰 가서 액면 할인율이 30%, 40%, 50% 이러니까 이거 싼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매입해다가 이거저거 하느라 고생만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중개 플랫폼부터 해보면서 브랜드랑 아이템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개별 아이템들의 적정 매입 단가도 인지하고 소싱에 대한 능력을 키운 다음에 쿠팡 스스로 확장해 보시는 게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이고 마진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사꾼이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면 팔 상품을 경쟁력 있는 단가에 확보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플랫폼에 팔기 위한 다른 스킬들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물론 중개 플랫폼은 소싱이 잘 되었으면 다른 스킬이 필요 없죠. 그냥 적당한 내 마진을 보면서 잘 팔면 되죠. 요즘 그냥 여러 케이스의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해야 돈을 번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서 크림 판매를 홍보하고 신개념의 돈 벌기 너무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싹 없어지고 너도 나도 쿠팡 로켓크로스를 해야 한다. 이것만큼 돈 벌기 쉬운 게 없다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크림셀러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땐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든지 본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유통이라는 브랜드 아이템을 소소매로 판매를 하는 형태면 사실은 소싱력이 어디에 갖다 팔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브랜드와 인기 아이템에 대한 인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의 요즘 시장 가치, 가격 이런 것도 좀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돈을 모두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썰푸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셀러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